I'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87TV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아마 그 차례를 지내셨을 겁니다. 아마도 뭐 차례 안 지시는 집도 있으니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차례에 대한 이야기,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우리가 유교 문화 사회이다 보니까 추석을 얼마 전에 지나고 왔다 보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 약간 전통의 의미로서 아니면 뭐 가부장제의 의미로서 아니면은 조상에 대한 의례로서 아니면은 뭐 집안 문화로서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혹은 뭐 종교적인 이유로 안 지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우리 왜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.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는 한자 문화권의 바탕으로 중국에서 유래해서 한반도적인 특성이 좀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통은 이게 직계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기 시작한 건 뭐 중국의 상나라, 우리 은나라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건데 직계 조상만을 숨기는 풍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거를 좀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와서 조상제사라는 의미로 유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게 공자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유교 문화로 왔다라고들 하는데요. 네, 보통 이게 차례라는 이름도 있고 제사라는 이름도 있는데 다 그냥 본질은 똑같습니다. 그냥 제사 지낸다, 뭐 차례 지낸다, 상 차려서 지낸다라는 의미인데요. 보통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보통 상에서 이렇게 그 상 깔고 뭐 음식물 얹고 그리고 나서 제상 한국 전통 음식 뭐 전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밥, 국, 뭐 물고기, 나물, 뭐 과일, 햇과일, 뭐 햇살, 뭐 이 다양한 거기다 뭐 제주까지 올라가고 향로까지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우리 네이버 검색하면 잘 알 수 있는데요. 특히 신주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사진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병풍이 뒤에 있어야 한다, 만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조금 이야기 좀 드리자면은 조금 요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이게 현대 제사상의 우리가 아는 이미지고 본질을 말씀드리자면 조상에 대한 예를 차리는 게 차례입니다. 예라는 거고요. 그리고 차는 차다자 써서 차 마시는 차 그걸 의미하는 거긴 한데 말 그대로 차를 통해서 예를 지낸다 였습니다. 고려시대에는 이게 불교 문화였고요. 불교 문화로서 차를 썼습니다. 차를 썼는데 그래서 차례인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차가 술로 바뀌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느냐? 차가 비싸기도 했고요. 사실은 굉장히 비쌌죠. 중국에서 가져오는 수입품이고 사치 제품이었으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불교 문화다 보니까 숭유억불,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한다라는 내용의 숭유억불 사상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싼 사치제라는 의미로서 차 대신 술을 놔두는 형태로 됐는데요. 특히나도 이게 차 문화가 중국 문화다라는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술이 됐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아예 술로 바뀌어서 뭐 쓰는 술이 뭐 청주를 쓰거나 막걸리 아니면은 뭐 소주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음복이라고 해서 제주와 뭐 재물을 나눠 먹는 거라고 하는데요. 이건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본질을 이야기하자면은 사실은 조상에 대한 예니까 예전에 유교 문화에서도 말했지만 뭐 고기를 써야 된다, 물고기를 써야 된다, 뭐 빨간색을 써야 된다, 뭐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했습니다. 본질은 그냥 예를 다하는 거다, 정성을 다하는 게 본질이지 뭐를 얹고 뭐를 얹고 뭐를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요즘에는 뭐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가부장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있다 보니까 가부장, 특히 장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주는 장남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그 유산에 대한 상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주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또 가부장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서 예전에는 뭐 가장이 뭐 돈을 많이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가부장이 제사를 대신 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새 그런 거 없잖아요. 다들 공평하게 가져가도록 유류분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게 또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또 여성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남성은 그때 뭐 해야 된다 만다 남성은 뭐
뭐 가서 뭐 요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그것도 사실은 이제는 좀 틀린 말이잖아요. 예,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. 네. 남녀가 다른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남자가 일할 수 있는 건 일하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일한다라는 식으로 같이 일하는 게 좀 맞다 생각하는데요.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온 인식들이 있습니다. 고착화된 인식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안 될 이유도 없고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순서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. 그래서 보통 뭐 예전에는 뭐 남자가 제사 다 지내고 나서 여성이 가서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게 뭔 의미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, 사실은. 그리고 이게 여기 또 하나 더 있네. 네. 헛제사밥이란 표현도 있을 정도로 네,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는 요즘에는 먹을거리가 풍족해서 별 중요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칼로리를 따지니까 기름지고 단 게 많은 제사상을 좀 멀리하고 좀 담백한 거 먹고 살 빼고 나서 추석 지나고 나서 뭐 설 지나고 나서 살 빼는 게 일이다라고 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것도 이야기가 필요 없는데 보통 제사상을 쌓게 되면 굉장히 좋은 예를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식품질의 식품들을 올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사라는 핑계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헛제사밥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지역마다 좀 이게 특색이 다릅니다. 뭐 경상도 같은 경우에서는 상고기를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올리기도 합니다. 바꿔 생각하면은 그 지역에 쓰는 물건들을 쓰는 게 사실은 예리법에 맞는 거고 꼭 뭐 없는 거를 가져온다, 뭐 있는 걸 가져온다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는 게 좀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사실은 술도 사실은 뭘 쓰든 상관없긴 합니다. 청주를 쓰는 것 자체가 뭐 곡물의 술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맥주도 보리를 쓴 거고 포도도 네, 과일을 우리 올리는 거라 쓴 거라서 뭐 뭘 쓰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. 뭐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. 조금만 보통 이야기하는 게 예라는 것 자체가 그때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. 사실은 뭐 바나나를 올리건 뭐 제사상에 피자를 올리건 치킨을 올리건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만이라면은 뭘 올리든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? 네. 뭐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뭐 팥을 올리면 귀신을 쫓는 사용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귀신 쫓는 데 쓰니까 잘 안 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복숭아 같은 경우에서는 또 귀신을 쫓는다는데 안 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뭐 어동 육섭, 두동 미서, 뭐 홍동 백서, 뭐 조율 이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, 그냥 놓고 싶은 대로 놓으세요. 뭐 그 집안에서 보통 놓는 대로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놓아도 되고요. 꼭 부침개나 전으로 안 해도 되는 게 사실은 피자도 똑같은 품질 들어가잖아요. 밀가루 들어가고 뭐 전도 뭐 사실은 밀가루 들어가는데 피자랑 다를 게 없거든요. 그래서 뭐 그게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거면은 무엇이든 상관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이게 또 종교적 의미로 차이가 있어서 안 지내는 집안도 있는데 그건 또 자유입니다. 사실은 지내건 안 지내건 자유라고 생각하고요. 누군가에게 제사라는 게 사실은 좀 같이 모여서 축제, 명절, 네, 같이 보낸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. 누군가에게 힘들게 한다. 보통 명절 증후군이란 표현을 쓰면서까지 양쪽에 있어서 보통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.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. 과거에는 지금 표준제법이 생긴 것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아마 생겼던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게 예전에는 그 제사를 크게 지내야 됐습니다. 안 지내면은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크게 안 지내면은 가문의 수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가문의 정도를 보여준다 해서 너무 크게 지내는 게 굉장히 미풍에 맞는 시기라 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쓸 수 있는 여력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때는 더 크게 지내는 게 잘 안 되는 시대이기도 했다 보니까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도 근데 그게 미신으로 남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한 제법이 지금 우리가 아는 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말하자면은 유교 시대 때는 차 쓰는 게 사치니까 좀 줄여라. 차 쓰는 게 사치니까 좀 줄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.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그냥 음식까지도 사실은 좀 줄여라. 너무 크게 지내지 마라가 됐고요. 지금 와서는 사실은 뭘 올리든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걸 올려라가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.
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과거로 생각하면 고추도 외국에서 왔고 고구마도 외국에서 왔고 외국에서 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꼭 그게 예전부터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만을 올려야 된다라기보다는 굳이 그냥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때 가구에 있던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올려놓아서 함께 나눠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꼭 뭐가 맞다, 저게 맞다, 이건 안 된다, 저건 예법에 틀리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본질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차례를 다하는 것들은 마음에서 예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 하나의 교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굳이 뭐 종교적 관점에 있어서 이거는 안 돼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안 지내겠다, 지내야 된다,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도 마시고 그냥 누군가가 그게 미신으로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기리는 형태로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뭐 조금만 더 말하자면은 뭐 우리 외국에서도 뭐 메모리얼 데이 같은 날에 보면은 꽃다발을 놓고 가는 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예를 다하는 거지 그게 뭐 미신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, 그렇게 모이는 시간들을 자체가 요즘에는 많이 퇴색되긴 했는데 그만큼 퇴색된 거에 맞춰서 제사 역시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의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고통받을 이유는 없고요. 좀 더 우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예나 아니면 문화 역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버려질 수도 있고요. 그 문화를 잘 발전시키고 그 의미와 본질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. 그 형태와 행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굳이 따라야 되나? 라는 이야기도 있죠. 명절 때 다 같이 해외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명절에 뭐 친부모님을 모시고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? 함께 시간을 뜨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. 성묘 가는 거 역시도 예전 같으면은 뭐 뭐라 해야 되지? 직접 가서 벌초해야 된다, 만다 했는데 요즘에는 또 아예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조금 더 노력이 들여서 꼭 품이 들여야지만 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본질에 집중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명절, 서로가 고통받지 않는 명절로서 그 의미가 좀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가 차례 지내는 게 네, 우리가 왜 하는 건지를 좀 더 집중해보고 차례가 무엇인지, 왜 예가 있고 차가 있는지, 그리고 왜 술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. 우리가 명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뭐 묻지 말아야 될 것들, 세뱃돈 리스트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인터넷 돌아다니는데요.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굳이 오지랖을 넓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래야 된다, 저래야 된다,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는 거면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잔소리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잔소리 할 필요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굳이 잔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묻지도 말고 그저 좀 행복한 시간을 휴일로서 하나의 명절로서 좀 진짜 명절의 의미로서 보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